스타를 읽어드립니다. 안지용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스타는요, 5월의 끝자락이죠. 마무리해야죠. 5월이 가는 것이 아쉬운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임영웅 씨의 5월 총정입니다. 자, 5월의 임영웅, 한마디로 정리하면은요, 임영웅 씨의 위상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기회였습니다. 지난해 TV조선과의 모든 계약 기간이 끝난 후에 방송에서도 통 볼 수 없었고요. 임영웅 씨가 어떤 식으로 다시 본격적인 활동을 재개할지 모두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결과적으로 이 앨범과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임영웅 씨의 단단한 위상을 다시 한번 확인을 했고, 더불어 범트로트, 트로트를 넘어 임영웅 씨의 확장성, 정체성을 더욱더 넓히는 시기였습니다. 일단 첫 정규 앨범을 발표를 했고 전국 투어 콘서트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거 외에도 제가 몇 가지 이런 장면을 두고서는 여러분께 분석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 정규 앨범의 성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전국 투어의 추이, 세 번째는 유재석 씨가 진행하는 유퀴즈 온 더 블럭의 출연 의미, 그리고 네 번째는요, 많은 분들의 공분을 샀죠. 뮤직뱅크에서 임영웅 씨가 1위에 오르지 못한 이 상황에 대한 분석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 정규 앨범의 성과에 대해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5월 2일 정규 1집 앨범을 발매했습니다. 보통 이런 앨범들은요, 아이돌 가수들 팬들의 전유물로 많이 읽힙니다. 노래를 대부분 요즘 CD가 아니라 음원으로 듣죠. 그런데도 앨범을 산다. 이게 뭐예요? 듣는 가치보단 소장 가치입니다. 그 안에 사진도 들어있고 화보집의 느낌도 있고 글 등을 통해서 소통의 창구라는 거죠. 자,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임영웅 씨는요, 반짝 인기를 얻는 가수가 아니라 단단한 팬덤을 구축하고 있는 웬만한 K-팝 아이돌 그룹 못지않은 팬덤 가수임이 확인이 됐다는 거죠. 1집의 최종 초동 판매량은요, 110만 장이 넘습니다. 이건 2000년대 관련 집계가 시작된 이래 솔로 가수 최초의 100만 장 돌파입니다. 기존 1위는요, 한류 아이돌이죠. 엑소의 멤버 백현이었어요. 86만여 장. 2위는 블랙핑크의 멤버 리사가 기록한 73만여 장. 임영웅 씨의 1집은요, 발매 첫날만 94만 장이었거든요. 하루 만에 역대 솔로 기록을 다 갈아치웠습니다. 자, 솔로 중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압도적으로 1위고요. 그러면 그룹 전체로 넓혀볼게요. 이 경우 1위부터 4위는요, 방탄소년단입니다. 워낙 글로벌한 팬층이 두껍기 때문에 해외 판매량도 어마어마했죠. 그리고 NCT DREAM, 6, 7위는 세븐틴, 그리고 그 뒤가 바로 임영웅 씨였습니다. 굳이 이렇게 나눌 의미가 있냐라고 할 수 있는데, 저는 n분의 1로 생각을 해볼게요. 보통 이제 그룹의 인기는요, 각 멤버들의 팬덤이 이렇게 합산이 되거든요. 물론 그룹 전체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룹 내에서 특별히 좋아하는 멤버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다 더해져서 총 판매량이 나오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솔로 가수는 상대적으로 불리할 수밖에 없어요. 혼자니까요. 이걸 기준으로 멤버 순으로 n분의 1을 하면요, 한 명당 판매 앨범 양은 임영웅 씨가 1위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저희가 앞선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바 있는데, 임영웅 씨는요, 통상적인 아이돌 그룹들이 하는 그런 앨범 판매 프로모션을 하지 않았습니다. 순수하게 밀리언셀러에 오른 2000년대 최초의 가수로 등극을 한 겁니다. 자, 다음은 임영웅 씨의 콘서트입니다. 5월 6일 고향 공연을 시작으로 해서요, 창원 공연까지 현재 마쳤습니다. 고향은 3일간 2만 3천여 명을 모았고요. 창원까지 포함하면 벌써 4만 명에 육박합니다. 자, 저희 올드스타가 첫날 공연장에 다녀와서 거기서 만난 영웅시대의 얘기 이미 앞서서 말씀을 해드렸죠. 그냥 임영웅 씨가 첫 단독 콘서트를 연다는 걸 넘어서 가장 큰 건 하나의 문화를 형성했다는 겁니다. 임영웅 씨의 얼굴을 붙인 래핑버스가 자리를 했고요. 단체 티에 응원봉을 입고 현지에서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어우러졌습니다. 그리고 그들마다 임영웅 씨를 둘러싼 갖가지 사연들을 갖고 있었다는 것은 저희가 이미 영상 인터뷰를 통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리고 임영웅 씨의 콘서트에서 드디어 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떼창과 함성이 가능해졌죠. 현지에 왔던 분들이 임영웅 씨와 하나가 돼서 모두 어우러지는 기회, 스트레스를 단박에 날려보내는 기회였습니다. 자, 이런 문화 원래 있었던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많은 문화들이요, 아이돌 팬덤 중심이었습니다. 그들이 문화를 만들어가고 그들 위주로 돌아가는데, 임영웅 씨는
그들과는 섞이지 않는 완전히 새로운 팬덤을 형성하고 그들에게 과거 그들이 느끼지 못했던 새로운 문화를 경험하고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 주었다는 거죠. 자, 이런 임영웅 씨의 공연 6월 광주, 7월은 대전, 인천, 대구 이렇게 이어집니다. 자, 그런데 아직 어디가 발표가 안 됐죠? 서울과 부산, 대한민국 1, 2대 도시의 투어 계획이 아직 발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쯤 되면 도대체 얼마나 대단한 게 나오려고 이렇게까지 발표가 안 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안 하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 우리가 지금 상상하는 것 그 이상의 활용 점정을 찍을 수 있는 하나의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역시 올드스타가 취재가 되는 대로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유퀴즈 온 더 블럭 출연 의미를 짚는데 왜 이 출연 의미를 콕 집어서 얘기를 하느냐라고 하는데 저는 상징적이라고 봐요. 임영웅 씨가 이번 앨범 발표 후에 방송 활동을 많이 했나요? 많이 안 했습니다. 그런데 왜 유퀴즈 온 더 블럭이었을까? 유퀴즈 온 더 블럭 누가 진행하죠? 유재석 씨가 진행을 합니다. 유퀴즈는 제가 볼 때 양극단을 아우르는 프로그램이에요. 무슨 얘기냐? 대한민국에서 가장 모시기 어려운 최고의 스타들, 그리고 대한민국에 언제 어디서나 만날 수 있는 그런 시민들의 이야기가 동시에 어우러질 수 있는 장이라는 거예요. 소박한 이들과 가장 화려한 이들이 만나는 접점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보면은 BTS, 방탄소년단, 윤여정 씨, 뭐 이런 분들이 유퀴즈를 통해서 인사를 했었고요. 제가 볼 땐 임영웅 씨가 그 연장선상에 있다는 겁니다. 왜 임영웅 씨도 왜 고민이 없었겠어요? 컴백하면서 어느 프로그램에 출연을 할까? 또 어디만 나가고 딴 데 안 나가면은 서운해하고 항의할 수 있어요. 왜 거기만 나가냐? 그런데 유퀴즈만 나갔을 때 왜 거기만 나가요? 라는 질문이 잘 안 나와요. 이게 암묵적으로 방송과에서도 인정을 하는 거죠. 유재석이 진행하는 유퀴즈가 어떤 의미인지요. 결국 이 프로그램을 콕 집어서 출연을 한 건 임영웅 씨 입장에서도, 임영웅 씨 소속사 입장에서도 저는 신의 한 수였다고 봅니다. 자, 그 결과는 어찌 됐을까요? 임영웅 씨의 출연편의 시청률은 5.5%였습니다. 그 전주요? 3.5%. 임영웅 씨 효과로 2%가 올랐어요. 임영웅 씨 효과 맞냐고요? 그 다음 주 시청률 몇 %였을 것 같으세요? 3.7%였습니다. 한 주 전에 3.5%였다가 임영웅 씨 출연하니까 5.5%가 됐고 임영웅 씨가 빠지니까 다시 3.7%로 내려왔습니다. 이건 임영웅 효과라고밖에 달리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임영웅 씨가 했던 얘기들이 임영웅 씨가 데뷔 후 지금까지 걸어오면서 본인이 느꼈던 바를 가장 가감없이 진솔하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 얘기를 한번 짚어보면요. 사람들이 날 안 좋아하면 어떡하지 걱정을 좀 하는 것 같다. 저는 아직 정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올라갈 길이 너무 멀었고 이 부족함을 어떻게 채울 수 있을까 고민도 한다. 어떻게 하면 팬들께 다양한 모습을 보여드릴까 하며 그 순간만을 기다리며 살았다. 수많은 관객들 앞에 서는 날을 상상했다. 이 상상이 모두 5월에는 현실이 됐죠. 5월의 임영웅 씨 마냥 행복할 것 같죠? 그런데 꼭 속내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역시 유퀴즈에서 얘기를 했는데 어떤 고민이 있냐는 질문에 지금 내가 가진 것에 비해 너무나 큰 사랑을 받고 있다고 늘 생각한다면서 전보다 더 나아지기 위해 뭔가 계속 고민하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런 노력들이 자꾸 벽에 부딪힐 때가 있다. 그럴 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계속 더 나아가기 위해서 더 큰 즐거움을 팬들에게 돌려드리기 위한 고민인데 이런 임영웅 씨를 괴롭히는 가장 큰 악당, 빌런은 무엇일까? 임영웅 씨는 자기 자신을 꼽았습니다. 스스로가 계속 괴롭히고 있는 것 같다. 자꾸 벽에 부딪히면 넘어야지 하면서 괴롭힌다라고 솔직한 속내를 내비쳤습니다. 자, 이거 외에도요. 미스터 트롯 진으로 등극할 당시 세상을 떠난 개그맨 김철민 씨와의 인연, 그리고 그의 노래 커버, 고속도로 교통사고 운전자를 심폐소생했던 이야기,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쭉 해줬는데 그 끝에 임영웅 씨의 얘기는요. 결국 이 벽에 부딪히고 그 벽을 넘어야겠다는 계속적인 자기 발전을 이루겠다는 자기 암시이자 또 다른 도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단순히 나 혼자 내가 넘고자 하는 바를 넘어서 만족감보다는요. 결국 뭐예요? 영웅 시대를 포함한 팬들에게 더 큰 만족감을 주기 위한 노력과 고민이라는 겁니다.
유퀴즈라는 장에서 유재석 씨의 질문을 받고 거기서 진솔하게 자신의 속내를 털어놓는 임영웅 씨의 모습은 굉장히 새롭고 또 재미있었습니다. 자, 이 마지막으로 짚어볼 거는요. 뮤직뱅크 1위를 하지 못한 얘기입니다. 자, 이 얘기 여러분 이미 듣기만 해도 막 화내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그 당시 1위 못했을 때도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공분 사태가 있었죠. 한번 짚어볼게요. 일단 임영웅 씨 5월 12일 방송된 엠넷 M 카운트다운에서 1위에 올랐습니다. 경쟁은 싸이였어요. 글로벌 가수 싸이 1위에 올라서 3천여 점 차이로 트로피의 주인공이 됐고요. 그리고 14일 방송된 쇼 음악중심 MBC 순위 프로그램이죠. 이 역시 임영웅 씨가 출연을 해서 다시 만날 수 있을까 무대를 올블랙 의상을 입고 소화를 했고요. 또다시 싸이 그리고 요즘 가장 핫한 걸그룹 아이브와 경쟁 끝에 1위 트로피를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문제 13일 방송된 뮤직뱅크 2위였습니다. 총점 7,035점을 기록했고요. 걸그룹 르세라핌 신인 걸그룹이죠. 신인의 첫 데뷔곡입니다. 피어리스가 7,881점을 받아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임영웅 씨의 방송 횟수 점수가 0점인 거에 대한 문제 제기가 계속됐죠. KBS 따르면은요, 이 순위의 집계 기간은 5월 2일부터 8일이었고요. 해당 기간에 KBS TV, 라디오, 디지털 콘텐츠에 임영웅 씨의 곡 다시 만날 수 있을까가 방송되지 않았다. 그리고 KBS 공영미디어연구소에서 KBS 국민 패널 17,60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중가요 선호도 조사에서 해당 곡은 응답률 0%의 결과가 나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다른 노래는 아예 안 나왔냐? 그것도 아니에요. 임영웅 씨의 노래 이제 나만 믿어요와 별빛 같은 날 사랑하는 각각 2.63%, 2.52%의 응답률을 기록을 했다는 거죠. 결국 선호곡이 분산이 됐다는 건데 사실 좀 이해가 쉽게 되지 않아요. 5월 2일 날 노래가 발표가 됐습니다. 그리고서는 초동 일주일 만에 100만 장이 나간 앨범인데 앞서 공개했던 노래들에 대해서는 선호도가 나왔는데 이 노래는 0%가 나왔다는 게 과연 이게 상식선에서 제가 뭐 일일이 다 집계 과정을 들여다본 건 아니지만 상식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상식으로 이게 합당한지에 대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그 와중에도 임영웅 씨의 성과를 볼게요. M 카운트다운 임영웅 씨가 출연하기 직전에 0.2에서 0.3% 시청률 거두다가 임영웅 씨 출연할 때 0.5% 2배 올랐습니다. 음악 중심은요. 0.4%에서 0.9%로 2배 넘게 올랐습니다. 그럼 문제의 뮤직뱅크는요. 0.4%에서 역시 0.9%로 훌쩍 뛰어 올랐습니다. 자, 이렇게 결과적으로 볼 때 임영웅 씨가 프로그램 안에서 기여를 많이 했는데 꼭 1위를 못해서가 아니라 1위를 못하는 과정이 그다지 공정하지 않고 합당하지 않다고 느끼기 때문에 팬들이 이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다고 볼 수 있죠. 자, 지금까지 월간 임영웅 씨의 5월 활동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고요. 자, 5월 한정이 아닙니다. 6월에도 활동은 계속될 테니까 향후 임영웅 씨의 활동 저희가 계속적으로 추적하면서 또 분석해 드리겠습니다.